자, 이제 기억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차시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내용이죠. 학습에서도 이제 기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는 간단하게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기억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자극에 대한 어떤 정보의 어떤 투입이라든지 어떤 처리 그리고 산출의 결과가 두뇌 속에서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 영어 단어 외우고 했었죠. 뭐 수거를 외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뭐 문법을 외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뇌 속에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두뇌 속에,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이 자체가 바로 이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하는 이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단어를 외웠다라고 했을 때 단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소멸이 되거나 이제 망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억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제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저장하는 제반적인 이런 과정 이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 기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학습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앞차시가 제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소비자 학습이잖아요. 그거랑 이 소비자 기억이 서로 어떻게 돼요?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억 자체는 학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쉽게 이 기억서, 그러니까 뇌 속에서, 두뇌 속에서 꺼내낼 수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일련의 과정, 이 자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습을 했죠. 배우기도 했고 현재도 가르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저는 어떻게 돼요? 매번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 속에 이미 두뇌 속에 여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촬영을 할 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 두뇌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되었던 그러니까 경험이겠죠. 또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베이스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가르칠 때라든지 어떠한 것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뭐 제안서를 작성한다라든지 또는 엑셀에서 작성한다라든지 하는 것들도 하나의 스킬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단축키를 안다라든지 엑셀에서 또는 파워포인트에서 단축키를 알고 한글에서 작업할 때도 단축키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거고 뇌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식의 이제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어떤 신념 또는 태도를 기억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어떤 자극이라든지 반응이 여기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지식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의 저장 과정은 쫙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외부에 대한 어떤 자극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가 기억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부호라고 하는 건데요. 부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호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기억이 보통 저장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기억 속에서 이제 유지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더 이상 어떤 학습을 하지 않거나 활용을 하지 않으면 단기 기억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가겠죠.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인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출은 뭐냐면 이 저장된 정보를 기억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외부에 어떤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화를 하게 되고요. 저장하고 인출하는 이 과정이 일반적인 어떤 정보의 저장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의 3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잘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단기 기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에 대한 어떤 이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 인지 파트가 따로 있고요. 이제 통제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